지난달 31일이죠. 대전시 교육청이 대전시 내 중학교 학교군과 추천 배정 방식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학교군을 대폭 축소하고요. 정원의 70%는 희망, 이 30%는 근거리로 배정하는 방식이 담겼는데요. 여기에 자녀의 통학거리가 늘어나게 생긴 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 정기현 교육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총비상대책위원회 관평지역 대표시죠. 정진희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황정한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학군에는 중학교가 어은 중 한 곳밖에 없어 이곳 초등학생들은 그동안 바로 옆 어은 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이 현재 33개인 중학교 학군을 19개로 줄여 학군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군이 장대중과 대덕중, 성덕중은 물론 버스로 40분 넘게 걸리는 자운중으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배정이 이렇게 바뀌면 차를 타고 30분, 50분씩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됩니다. 사실은 그게 걱정이 제일 많은 거예요. 배정 방식도 문제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군을 광역화하며 30%만 근거리 배정하고 70%는 희망 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개정안이 이제 행정 예고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빨리 진행을 시키려는 졸속 행정이 아니었나. 반발이 확산하자 대전시의회도 광역화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기적으로다가 의견 소명을 충분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지도할 방식, 의견 내용입니다. 대전교육청은 학군 광역화가 신도시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허가 조건이라면서도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가 가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센 반발 속에 대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학군 개편안 윤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지금 저희 보도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12,400여 분이 이제 청원에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대전 교육계뿐만 아니라 대전시내 전반적으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대전시 교육청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 교육청 관계자분들에게 수차례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요. 모두 일정상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우리 신 대변인님,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반발하시는 건지 좀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먼저 이 교육청 관계자가 오셔서 네네.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 설득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리포트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대전은 학교 군이 좀 좁았잖아요. 그래서 좁아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근거리 학교를 가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교육부가 이제 서남 사중 신설을 계기로 해서 타시도처럼 좀 광역화를 해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8년 9월 이후에 한 2년 가까이 이제 교육청이 좀 준비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개정을 하냐면 기존의 28개 학군을 18개로 이제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광역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잘게 쪼개진 학교군을 좀 넓힌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원거리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난 거고, 또 하나 이제 큰 변화는 예전에는 자기 학교군에 모든 학교에 이렇게 희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학교군이 넓어지면서 70%는 자기 희망을 받고
이제 그 경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30%는 근거리 배정을 이제 컴퓨터 추첨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모든 소장님. 예. 학교군 내 모든 중학교를 이제 초등학교에서 지원하고 네. 그리고 무작위로 이제 컴퓨터 추첨을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광역화다 보면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 학교, 최근거리 학교를 가지 못하는 네. 그런 경향이 이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정 방식도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만이시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학교군 자체가 넓어진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가장 큰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이제 학령 인구를 좀 살펴보면요. 뭐 감소폭이 뚜렷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00년도입니다. 학령 인구가 1138만 명이었는데 올해 78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고 어떤 학교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학교군 조정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 정 의원님, 이에 대해서 어떤 제가 교육청 입장을 좀 대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학령 인구가 사실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네, 네.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 인구 저하도 있고, 또 세종시로 또 인구 유출에 따른 많이 줄었죠. 또, 예, 특히 젊은 부부분들이 이제 세종시를 많이 가니까 학령 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줄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간에 이제 불균형이 많이 생겨나고, 또 그런데 새로 이제 신도시가 이제 아파트 단지 생겨나면 또 신축 그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는 또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늘어나죠.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네. 이제 학교 신설은 계속 또 늘어나고 이러니까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거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굳이 뭐 대전뿐만이 아니라 특광역시 네. 부분은 이제 진짜 학군을 좀 광역화해가지고 좀 현재보다는 좀 원거리 멀더라도 이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많은 그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대전이 가장 좀 늦은 편이긴 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촉발이 된 게 2018년도 9월이죠. 가칭 서남 4중. 예. 요 서남 4중 신설 조건으로 교육부가 이제 학교군 조정을 요구했잖아요. 그 내용 우리 소장님 좀 간단하게 정리 좀. 그렇죠. 네, 네. 2018년인데요. 그때 이제 서남 4중 신설을 교육청에 요청했을 때 이제 교육부가 이제 그 신설 조건으로 내세운 게 이제 광역화라는 거였어요, 학교군을. 네, 네. 그래서 학교군을 광역화해서 되도록 앞으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제 교육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학교군을 광역화하기 위한 그 연구 보고서도 재택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발표를 한 거로 알겠는데요. 좀 나름대로 좀 이게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좀 조정은 좀 필요했지 않나, 교육부와 함께 교육부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 이제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토론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굳이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어떤 이 학교가 어느 쪽은 과밀되고 어느 쪽은 학생 수가 없고 이런 문제를 좀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일단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웬만한 지방에 다 처해 있는 문제인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타시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거리 배정을 하기 위해서 배려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이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이게 광역화하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아이들 통학 편의가 그럼 최우선이 됐었어야 된다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근거리 배정 방식을 30%라는 타시도 같은 경우는 80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배려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통학 편의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아야 했던 교육청의 배려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배려가 부족했다. 지금 정 대표님께서 다른 시도 이제 중학교 학교군 배정 방식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일단
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대변인님, 그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표를 이렇게 하나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표는 대전시 교육청이 그 유튜브 영상 자료에 올린 자료를 제가 이렇게 갈무리한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교육부의 고민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90년대 말에 제 이 학교에 왔을 때 한 학급에 막 60명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40명대로 가다가 현재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한 학급에 20명이거든요. 거의 뭐 3분의 1로 줄었어요. 학령 인구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중학교 학구는 되게 좁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학교 이제 원도심은 공동화가 되고 저기 뭐 도안 쪽 이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 간 불균형이 이제 극심해지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으로서는 학군을 광역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요인은 저는 분명히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표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특광역시가 나오는데요. 뭐 대전, 광주, 울산, 대구 요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이 사실 광주랑 제일 비슷해요. 학생 수나 이런 도시 규모도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광주는 여기 보시면은 학교 군수가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대전은 무려 28개예요. 그만큼 이제 세분화돼 있다는 얘기고 이제 울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혁신도시 같은 그런 또 외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중학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구는 어떤 한 학교는 한 개 학교만 지정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물론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광주나 울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이 학군 수가 되게 좀 적잖아요. 그만큼 이미 광역화가 이루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 도시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일부 이제 원거리 통학의 피해를 어쩌면 안고 이제 있는 거고 그 대신에 희망 학교를 선택하는 폭이 좀 넓어진 그런 또 이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트렌드가 이렇게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학부모의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소통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대전시 교육청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행정 예우가 이루어지면서 학군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광역화를 하게 되면 삶의 질 자체가 확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지금 대변인께서 이제 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광주 같은 경우 제가 얼핏 봤더니 대전보다 거의 뭐 한 3분의 1 수준으로 학교 그러니까 광역화가 돼 있더라고요 이미. 그런데 이렇게 좀 광주 쪽은 뭐 이미 뭐 저렇게 조정이 돼 있는 상태긴 하지만 대전 지역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이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광역화가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연구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말했지만 80% 이상의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현재의 제도에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도가 80% 이상입니까?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17%인가 18%뿐이 안 되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연구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이제 근거리 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런데 광역화가 되면은 일단 선호학교가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 선호학교에 가고자 하는 경쟁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선호학교라는 것이 중학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지만 왜냐하면 중학교라는 건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균등한 질이 필요한 것이 중학교인데 중학교에서 어떤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학교군이 강력화되면서 나타난 선호학교가 나타날 테고 그런 선호학교에 가고자 하는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우리 정 대표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해 볼게요. 그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세분화돼 있던 학군을 광역화한다는 건 원거리 통학의 길을 열어놓은 건데 그 안에서 이제 교육청이 아이들의 통학 편의, 근거리 배정 비율을 좀 끌어올려줄 수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30%라는 이게 설명하기에는 진짜 본인들도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30%만 근거리 배정이라는 거는
통학 편의는 별로 고려치 않았다는 그 점이고요. 네네.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송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80% 이상의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을 흔들려면 네네. 교육청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 있었어야지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 모셔다가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일단에 어떤 절차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일방적인 행정 예고를 7월 31일 그러니까 아이들 방학 시작할 시점쯤 발표를 하셨고 네,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떤 공적 채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에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맘카페에서 먼저 공론화가 된 거거든요. 맘카페를 중심으로 이 예. 얘기가 확산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되게 일방적이고 네, 조속적인 행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러니까 네, 네. 본인들도 이거를 얼른 처리하고 싶으니 되게 애매한 방학 시즌 그리고 엄마 아빠들 휴가 기간에 네, 반대 의견도 많이 낼 수 없는 그 기간에 네, 네. 이것을 빨리 처리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에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좀 예, 예, 한 가지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네. 그러면 근거리 100% 배정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그냥 다 사그러질 것이냐? 전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표로 이제 보여드렸지만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희망 50%, 뭐 근거리 50% 이렇게 하고 이번에 대전시 교육청 같은 경우 이제 개정안이 이거잖아요. 학군을 넓혀놓고 3지망까지 희망을 합니다. 아이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희망을 하고 나서 이제 경합이 생기면 이제 근거리 배정을 나머지 30%를 하는 건데. 이 근거리를 100% 한다고 한번 우리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그것만 하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근거리라는 건 집에서 가까울수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럼 뭐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겁니까? 뭐. 그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통학 시간. 대중교통 그래서 통학 뭐 시간 이런 것들. 보통 광주나 이런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한 40분까지를 최대로 잡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대전은 그동안 학군이 좁았기 때문에 네. 보통 20분 내에 대부분 이제 통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니까 학부모님 불만이 확 높아진 건데 제가 지금 제 대표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근거리 배정을 100%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이 100% 그럼 보장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까운 학교에 가고 싶은 부모나 학교도 있지만 네. 내가 또 원하는 학교가 좀 멀리 있어도 내가 거기 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절충점, 어떤 최적의 조합이 필요한 건데 네. 일단 교육청이 연구 용역을 줬을 때 이제 그쪽 연구 용역 결과는 7대 3이다. 타시도까지를 네. 다 고려했을 때 교육부의 어떤 주문도 충족하면서 했을 때 일단 7대 3 정도로 일단 결론을 낸 거라고 봅니다. 두 분 얘기가 뭐 아무튼 7대 3이라는 게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정 의원님, 물론 학군에 변화가 없는 학부모들은 뭐 반발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산 같은 경우에는 학군 조절이 사실상 그렇죠.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원거리 배정 위기에 놓인 이제 학부모들은 이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교육청하고 검토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예,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원거리든 근거리든 네. 지금은 이 학군 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거의 다 배정이 됩니다. 원하는 학교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학군을 이제 광역화해서 넓히니까 거기서 이제 70%라는 이제 추첨이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거기다가 이제 더 먼 거리까지 간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빠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또 반대하는 이유가 충분히 사실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학부모들이 꼭 좋은 학교를 간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현재 만족하는 학교에 내 가고 원하는 학교에 내 가고 있는데 네.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까지 또 멀리 간다는 이 변수가 생겨버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불안한 요인 이 부분은 좀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만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안을 우리가 새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계시고요. 예. 선생님, 이 지금 해주신 말씀, 뭐 원거리 통학 문제 이거 이외에 지금 교육청이 내놓은 행정예고안 이 안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좀 추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명분상으로 교육청에 내세운 거는 뭐냐면 선택권 보장이거든요. 학교 선택권 보장. 예. 네, 학교 선택권 보장을 하면서 이제 광역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난 부작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일부 학교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에 있어서의 그 학교 생활 만족도라는 것은 균질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중학교라는 게 특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다 의무교육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균질의 이런 질을 추가하면 사실은 선호학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 이게 선호학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그런 학교로 보내고자 하는 수요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나타난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학교에서도 이제 학교가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불만이 일반화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사람들이 예전에 강남으로 이전한 이유가 파락군 때문이었는데 맞습니다. 같은 학교군 안에서도 이제 명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선호학교, 비선호학교 이렇게 나뉠 가능성이 크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거 외에도 뭐 제가 이제 총비대위 쪽 자료를 좀 봤는데요. 뭐 통학 시간이라든가 뭐 학교 폭력 노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대표님 그런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존의 통학권에서 이제 다니던 학교가 아닌 저희 동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 2지망 정도의 저희 도보권인 학교를 썼다가 이제 만약에 추첨해서 떨어질 경우 3지망인 이제 뭐 9차선 대로를 꼭 건너서 이제 멀리 있는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이 생활권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소수의 아이들이 그 학교에 배정받았을 때 교우관계 문제, 중학생은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노출됐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특정 동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그 길이 이제 아이들 통학할 때 건널 만한 길은 아니에요. 9차선 대로가 거기가 공단 인근이라 뭐 대형 트레일러도 다니고 트럭도 달리고 기존의 이제 학군 내에선 이 길을 건널 필요가 없다가 이게 길을 건너는 리스크가 오픈된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거리 통학, 뭐 근거리 통학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이들 정서와 관련된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저희 동네만의 문제도 이런데 이걸 대전시 전체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 그 스팟 되게 현안이 많을 거예요. 근데 교육청이 그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수행했는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정 대표님이 특정 지역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유성구 쪽이 이제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동부교육청사나 서부교육청사나 모든 학군이 대상인데 사실 동부 쪽 이제 원도심 쪽이죠. 그쪽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나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번 학군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잘 못하세요. 아직 잘 모르시고 지금 뭐 유성이나 이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반발이 강하게 있지만 다른 분들도 우리 아이에게 혹은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이제 들불처럼 만약에 번지면 이게 더 이제 반발이 세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지역별 불균형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이제 둔산에 과밀 이런 학교들은 막 한 학급에 막 35명이 넘어요, 여전히. 근데 또 이제 일부 주로 이제 원도심 중심으로 비선호 학교들은 20명이 안 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학급수 감축이나 폐교를 우려하는 학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고심 중에 하나도
그렇게 학교별 이제 교육력의 편차도 있지만 여건의 문제라든가 학급당 학생 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 경제 원리에 비춰보면 좀 비효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정할까 하면서 나온 안이 이제 광역화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는 봐요. 그 한쪽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그 학교 신설 그 교부금의 어떤 구속돼서 네. 너무 급작스럽게 이제 광역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좀 갈등이 너무 심각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네. 조금 더 교육부를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 네. 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교육감이 어떤 그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이게 불가피한 추세라면 정말 그 이해관계자 학부모님들께 네. 훨씬 더 자주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 이런 작업들이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좀 모습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의원님, 뭐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뭐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시죠? 혹시 예. 뭐 좀 어떤 방식들을 좀 논의되고 있는지. 지금 그 학교군을 이제 동서부 교육청 지역으로 나눠 보면 학교 수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서부 교육청 지역의 관내 학교들은 학생 수가 좀 많습니다. 많죠. 많기 때문에 많아봐야 한 서너 개 학교를 한 학교군으로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동부 교육청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학생 수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학교군이 굉장히 넓어요. 그게 서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에 있는 그 학교 수가 훨씬 학교군이 지금 넓습니다. 그럼 통학거리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미 동부 지역 부분은 그 학교 선택권도 상당히 보장돼 있고 네네. 학교군도 상당히 좀 넓어져 있습니다. 네네. 물론 옛날에는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던 그런 학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 수가 많다고 해서 지역이 그렇게 광대하게 넓은 건 아니지만 학교 수는 그렇게 이제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특정 학교에 서너 학교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뭐 걸꽃중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한 10배 정도 많은, 학교 선택권도 보장돼 있고 이렇게 좀 학교의 선택의 폭도 사실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유성구 부분은 지역은 넓은 데 비해서 학교별로 학생 수는 많다 보니까 학교군이 이제 한 소수로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그 학교군 형태를 띠다 보니까 동서부를 이제 같이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 광역화를 계속 특광역시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학교 신설을 좀 억제하자, 학교군을 넓혀서 새로운 그 신도시 쪽에도 학교군을 넓히면 충분히 그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이기 있기 때문에 좀 선택권을 보장해서 넓히자, 이런 취지가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현재 있는 가까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부분을 반대로 이제 원거리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피해를 본다 하는 학생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돌이 생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뭐 타협안이라 그럴까 그런 안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안이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그 우리 정 대표님께서 배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배려가 부족했다. 뭐 저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상당히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문제는 불거졌으니까 대안을 좀 모색해 보자면 어떤 점들이 이제 좀 어떤 쪽으로 이게 좀 대안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지금 인구 뭐 대전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학생 수도 역시 뭐 줄고 있는데 지금 동부 지역 동구, 중구, 대덕구 그리고 서구까지도 지금 현재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유성구가 좀 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이제 나름대로 도안지구 뭐 신개발 지역 또는 재개발 지역 등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지역에서의 뭐 일부 학군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전면적인 조정이 과연 필요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처럼 전면 조정하지 말고 부분 조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현재의 제도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바람직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동부 지역 같은 경우도 학교군을 갖다 넓혀주면, 즉 광역화돼 버리면 결국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동부 지역은 거기는 이제 사립학교의 비율도 높고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서 또 단성학교 비율도 높아요. 남학교, 여학교, 뭐 공립공학보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선택의 요소가 되었고 선호학교가 특정 학교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좀 심각하게 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군 조정을 최소화하자고 하면 이게 교육부에서 내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정치권이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 학부모들의 반발과 현재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면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교육청이 일단 나서서 뭐 교육부를 갖다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또 교육부가 요구하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좀 그런 쪽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 대표님,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행정 예고는 됐지만 이게 뭐 이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의견 수렴을 해서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교육청이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지금 대전광역시 전체 학군 개편안이 나온 배경이 서남 사중 신설과 관련이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고 지금 과밀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일단 서남 사중도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걸 전제하에 지금 대전광역시 학군 전체 개편은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허점이 많이 보이니까 저는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원점에서 논의하자. 네, 왜냐하면 이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경우는 이렇게까지 학부모들 반발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뭐 걱정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좀 보류를 해놓고 전면 재검토를 좀 해서 각 학교군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는 그 공통 분모를 찾는 노력을 교육청이 좀 더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랑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학부모들한테 요청도 할 수도 있고 정치권의 힘을 좀 받아서라도 할 수 있고 이런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저희가 납득이 가거든요. 학부모들한테 지금 교육부 기조가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저희도 납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교육청이나 교육부 입장에서 어떤 저희한테 뭔가 대안도 제시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을 학부모님들 좀 감당해 주세요 하면 저희는 그거는 힘든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이들 일단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아이 문제니까요. 그 학부모님 대표들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셨었죠? 일단 방문은 했고요. 구체적인 면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면담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 뭐 정교조 성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8년 9월 그러니까 2년이 다 됐잖아요. 2년이 다 되고 이제 10월 말까지인가요? 그 대안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불과 뭐 논의 시점을 한두 달 앞두고 행정예고가 툭 불거지면서 오히려 더 뜨거운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제가 오늘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러 나온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전교조 입장을 대변하러 온 사람이긴 한데 나를 세우셔야 되는데 자꾸 교육청 입장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교육청 대변인이 되셔가지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부의 그런 주문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설 교부금 막 한 400억 뭐 이렇게 되는 그 돈이 이제 깎이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학교 신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서둘러서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 정말 대전광역시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라면 너무 그냥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만 이렇게 요식행위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안일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뭐 일부 대학의 뭐 산학협력단에 지금 외부 용역을 의뢰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신 거고 제가 다 읽어봤어요. 뭐 나름 뭐 충실하게 보고서는 쓰긴 했지만 학군 광역화 결론을 미리 다 내려놓고 좀 꽤 맞춘 흔적이 있어요. 결론은 딱 내려놓고 그거에 이제 꽤 맞춰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흔적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공청회, 뭐 주민 설명회, 뭐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뭐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뭐 법률적으로 위법한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우리가 뭐 무슨 조례 하나 제정할 때도 공청회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게 좀 세밀하게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이제 특히 좀 갈등 소지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네. 그 학부모님 대상으로 뭐 권역별로 거점별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건 너무 편의주의로 흐른 거다 이런 이제 비판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사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교육청 입장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네, 그만 지금 될것 교육청은요 엄청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거질지 몰랐던 거 예상 외로 너무 반발이 네, 지금 네. 거세니까 만약에 이 광역화 당장 이제 우리 여기 교육위원님 계신데 네, 네. 당장 9월 임시회에서 이제 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서남 사중 개교가 늦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그쪽 지역의 학부모들이 학부모님들이 또 가만히 거기 또 아마 비대위 만드실 걸요. 정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교육청이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빠졌는데 정치권도 진짜 빨리 나서서 교육부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의회나 이 교육청이 빨리 합심을 해서 보다 나은 대안, 현재 반발을 좀 이렇게 좀 뭐 누그러뜨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학부모님들을 어떤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더 나은 대안을 빨리 제출하는 그런 노력을 빨리 대안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교육청 안을 심의 의결하셔야 되는 정 의원님. 네, 예. 교육청 어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게 쟁점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네. 하나는 이제 현재 학군을 광역화하는 문제. 네. 이 광역화하는 문제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쟁점이 하나 있고 네, 네. 이 광역화한 속에서 학생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네. 광역화하는 문제와 학생 그 학교 배정 문제 두 가지가 혼재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해야지 좀 더 이게 접근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쟁점으로 보면 현재는 이제 학교군을 광역화하는 문제 네, 네, 네. 그리고 배정 방식을 현재는 70%는 이제 추첨하고 네. 30%는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네. 한다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학교군을 광역화하는 문제는 네, 네. 현재 이제 그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방향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렇게 하지 광역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네. 이미 조건부로 우리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네. 하지 않으면 아까 조금 전에 대변인 말씀대로 학교 신설 예산 서남 사중에 대한 서남 사중. 4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한테 이제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화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여지가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개정하고 있는 광역화 부분은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치면 문제는 이제 학생 이제 학교 배정 방식의 문제입니다. 네. 추첨을 70%를 이제 추첨을 한다고 하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추첨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이제 원하지 않는 먼 거리 학교 갈 가능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 부분은 그 학부모들이 그 반대하는 여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게 쟁점을 두 가지를 해서 광역화는 받아들이되 그 학생 그 학교 배정 방식에서는 학부모 의견을 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자 하는 안을 저희들이 이제 모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광역화 문제는 이제 간다 치면 학생 학교 배정 방식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 첫 번째 안을 제가 고민한 부분은 현재 학교의 학생 정원을 딱 픽스했다. 고정됐다고 가정할 때는 이제 그 희망하는 학생들이 광역화하다 보니까 정원을 초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럴 때는 이제 추첨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고 먼 거리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교 정원이 고정돼 있다고 한다면 근거리에
배정 원칙을 적용한다면 사실 현재처럼 이제 가까운 학교군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근거리 배정 방식을 통해서 현재 그 배정 방식을 준용하는 방법. 그런데 학교 정원, 학생 정원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건 현재도 사실 좀 가능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렇다면 정원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희망자 전원을 100% 받아들이는 현재도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이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 불안한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이 안은 어떻게 지금 교육청하고 시의회하고 논의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방안을 이제 찾은 거고요. 교육청하고도 지금 소통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지금 교육청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뭐 저안 역시 뭐 완벽한 안은 아닙니다.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그 어떻게 저런 조정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소장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뭐 광역화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현재 사실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현 제도에 대한 그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그 연구보고서도 사실은 이 현재의 제도의 장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참 살려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도리어 저는 교육부를 좀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현재 특별시, 광역시가 대부분 뭐 광역화 나오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이 현재 제도가 실제로 그동안 어떤 불만도 많이 안 나왔던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그대로 온전시키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이런 것이 좀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지하는 쪽으로. 교육부 설득은 정치권에 맡기자. 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선 수장님과 같은 좀 입장이고요.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조정안을 적용할 경우에 뭐 근거리 배정을 원하는 학부모 마음과 선택의 자유를 원하는 학생들 마음 이걸 다 충족시키긴 하나 그럼 일부 좋은 학교에 대한 쏠림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방향으로 갔을 때에 정말 좋을 것인가? 현행안을 저희 지금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유지했을 때 좋을 것인가? 이것은 좀 사회 각계 뭐 전문가분들이나 학부형들 얘기를 좀 수용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오늘 제가 그냥 일개 학부모로서 제가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약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선호학교, 비선호학교 이 쏠림 현상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학군에 따라서 막 집값이 움직이죠. 많이 움직이잖아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교육 당국이 최대한 쏠림 현상을 좀 낮추려고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의회 쪽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해주셨지만 사실 학군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겠죠. 사실 절충과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좋은 안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족할까. 그래서 이 연구 영역을 수행했던 쪽뿐만 아니라 이 학군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각계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실제 주민, 이 학부모님들의 정말 소중한 그 의견 이런 것들을 조속히 이렇게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작업을 빨리 해야 되고 그게 반년이 필요할지 뭐 1, 2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좀 늦더라도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불만 없이 합의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10월 말까지 교육부의 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여유가 사실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의 제출 시점이 10월 말 아닙니까? 아직 이 서남 4중 개교 시간은 이제 22년 3월, 내후년 3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진학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이 진학하는 네네. 그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여유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선택권 문제와 이제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학교 중심으로 형평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는데 학교 중심으로 자꾸 형평성을 이야기하면 저 학교와 이 학교와 학생 수가 비슷하게 진학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 학생들이 선택권을 사실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있는 소규모 이 학교 군, 작은 단위의 학교 군 내에서도 불균형은 엄청나게 심하면 10배 이상 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꽃중학교와 인근학교 간의 학생 수가 이미 10배가 나고요. 초등학교도 지금 성룡초등학교와 길 하나 건너 있는 그 학교, 다른 학교와 벌써 학생 수가 10배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 이미 학부모들의 학생 선택권을 넓혀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광역화 하더라도 이 선택권 부분은 우리는 주어질 필요가 있고.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두 분 그 해주신 말씀 그냥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안 해주셔서 두 분께만 좀 시간을 짧게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한 30초씩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부터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중학교 배정의 원칙은 어떤 최근거리 배정의 원칙이 좀 적용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피 학교가 없는 모두가 선호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균등의 질을 교육청에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 저는 일단 지금 불안해하는 학부모들 불안감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역 간 이기주의로 번져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저희 입장은 아이들 안전 문제, 그게 최우선이라는 걸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달린 문제다. 한 30초만 말씀. 저희가 시간이 저희가 다음 다음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할게요. 그 교육부가 대전시 교육청에 중학교 학군 재배치를 요구한 게 2018년 9월입니다. 2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 사이 교육청은 이 교육 수요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꼼꼼히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교육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학군만큼 민감한 이슈가 또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학부모를 직접 만나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